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는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적, 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정신적, 지적, 인지적, 발달적 혹은 감각적으로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와 인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천부적 존엄에 대한 존중의 증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및 행정 절차, 참정권, 모부성권, 성등, 가정, 가족, 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 등의 금지,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정신적 장애 등 차별 금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형과 구분을 지어보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가 있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로 구분질 수가 있고, 내부 기관의 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장요루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뇌전증 장애로 구분지어집니다. 또한 정신적 장애에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로 구분지어지고,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는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사례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광주 인하학교 사건입니다. 교장과 교직원들에 의해 청각장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체벌 등의 학대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안 염전 노예 사건도 있습니다. 2014년 섬마을 염전에서 염전주가 지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 및 폭행, 감금 등의 학대를 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 학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신체적 학대, 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정서적 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성적 학대, 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에 경제적 착취, 그리고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에 유기 및 방임이 있습니다. 그럼 학대의 대표 행위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신체적 학대입니다.
손이나 발 등 몸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낙태, 문신, 불임 등 원치 않은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는 행위. 묶거나 가두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굶기거나 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 화상, 동상을 입히는 행위. 체벌이나 기압 또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약물 투여가 신체적 학대의 대표 행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금지 행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체포 또는 감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개를 시키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의 대표 행위를 알아볼까요? 공포감을 주는 위협이나 협박, 따돌리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행위, 지속적인 비하, 모욕, 조롱, 욕설, 사회 관계로부터 고립, 종교적 행위의 강요를 정서적 학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를 했을 경우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적 학대의 대표 행위를 알아볼까요? 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성적 행위나 신체를 촬영하거나 게시, 유포하는 행위, 특정한 사람과의 성적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강요,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성적 학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의 대표 행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력 착취,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폭행, 협박, 기망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현저히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행위를 경제적 착취라고 합니다. 경제적 착취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폭행, 협박, 감금 등 원치 않은 노동을 강요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 구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외로 사용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기 및 방임의 대표 행위를 알아볼까요? 피해 장애인을 본래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 행위,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을 현저히 소홀하게 하는 행위, 치료, 수술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함을 알고도 이를 지원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기본적인 교육, 훈련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 행위가 유기 및 방임에 속합니다. 유기 및 방임을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학대 현황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0년 기준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및 사례 판단 건수입니다. 신고 접수는 4,208건이고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2,069건이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유형으로는
경제적 착취가 2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중복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순이었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의 유형은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장애인의 71.4%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 학대를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학대입니다. 활동지원사 A씨는 뇌변변 장애 B씨의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돕던 중 B씨의 등과 팔에 멍이 들고 다리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떻게 다쳤는지 물었고 B씨의 남편이 술을 마시고 화가 나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고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한 결과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남편은 가정폭력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적장애 B씨의 지인 A씨는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B씨를 불러내어 자신의 집에 가둔 뒤 기분이 나쁘거나 B씨가 말대꾸를 할 때 옷걸이 등 각종 도구로 때리고 담뱃불로 몸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한 지인 A씨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신체적 학대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피해 장애인의 몸에 납득되지 않은 상처나 부상이 있는 경우, 체벌이나 구속, 결박의 흔적이 있는지, 오래된 상처가 낫기 전에 새로운 상처의 흔적이 있는지, 특정 장소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다음 사례로 정서적 학대를 알아볼까요? 온라인 개인 방송을 하는 A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지적장애 B씨를 출연시켜서 모욕 및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A씨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A씨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던 중 운전기사 B씨와 운행 경로 문제로 다투었고 B씨는 XX, 내가 불친절한 것인지 손님이 XX한 것인지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너 더 떨군다 라고 위협하고 가라고 라고 하며 A씨를 도로 중간에 내리게 했습니다. 운전기사 B씨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정서적 학대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특정한 장소나 사람에 대한 회피, 거부, 지나친 긴장을 하는 경우,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 자살 충동이 있는 경우, 과도하게 수능적인 태도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를 가진 경우, 우리가 잘 살펴봐 줘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성적 학대의 사례를 알아볼까요? A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B씨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찾아가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습니다. B씨가 반복해서 싫다고 하면서 거부했음에도 강요하여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B씨를 추행했습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A씨는 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C씨를 자신의 집과 비닐하우스 등에 데리고 가서 수년간 성폭력 및 성추행을 했는데요. 장애인 학대 신고 결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A씨는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고 B씨는 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성적 학대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적 학대를 나타내는 신체적 흔적, 찢어지거나 얼룩지거나 피가 묻은 옷, 성적 행동의 변화, 성적 행위의 반복적인 표현,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지식과 행동, 미성년의 경우, 이럴 경우 성적 학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 B씨는 한 식당에서 12년간 숙식을 하면서 식당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주인 A씨는 월급을 주지 않고 대신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사주겠다며 속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힘든 일도 참고 견뎠습니다. 현재 B씨는 학대 현장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고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 사례로 A씨는 이웃인 지적장애 B씨에게 접근하여 수급비 등 생활비를 관리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뺏고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럼 경제적 착취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정기적 수입이 있음에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불할 여유가 있음에도 미납된 청구서, 본인이 알지 못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지출, 금융거래, 대출 내역 등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기 및 방임에 대한 사례를 알아볼까요? 자폐성 장애 B씨는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어느 날 보호자 A씨는 더 이상 힘들어서 B씨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며 연락을 끊었고 B씨는 사망했습니다. 보호자 A씨는 B씨를 유기했기 때문에 유기행위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장 A씨는 이용자들에게 수차례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음식과 곰팡이를 핀 음식을 제공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장 A씨는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으로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유기 및 방임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적절한 거주환경, 저체중, 전신 쇠약, 치료가 필요한 건강상태, 본인의 신체, 의복, 주거 공간의 위생상태 불량, 보호 의무자와 연락 단절, 보호 의무자의 치료 및 서비스 제공 거부 의사 표시, 이 부분들 우리가 잘 살펴봐 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학대 피해 장애인의 발견 및 피해 회복 지원, 장애인 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설치, 중앙 1개 기관, 지역 18개 기관,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의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0, 장애인 학대 신고체계 구축 운영, 장애인 학대 신고 전화는 1644-8295. 사후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2, 사례 종결 후 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피해 장애인의 안전 확보 및 장애인 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지원. 이렇게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과 관련된 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 장애인 학대 사례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애인 학대를 발견했다면 먼저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한 후 접수가 되었다면 조사, 응급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사례 판정,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가 필요시 개최됩니다. 그런 다음 피해자 지원이 지원되며 사례가 종결된 후 사후 모니터링이 실시됩니다. 신고, 접수, 조사, 응급조치, 사례 판정, 피해자 지원, 사례 종결, 사후 모니터링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학대 신고 의무자 직구는 사회복지 종사자 및 전담 공무원, 의료인 등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학대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정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신고자 관련 정보입니다. 이름, 연락처,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말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관련 정보입니다. 학대 장애인의 인적 사항과 현재 피해 상황을 말해주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학대 관련 정보입니다. 학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장애인 학대를 신고했을 때 불이익은 없을까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만약에 파임, 해임, 해고 등을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계를 내리거나 정근, 집단 따돌림을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고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하며 열람을 제한합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 또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학대를 발견했을 경우 어디로 전화하면 좋을까요? 화면에 나타난 전국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전화하면 됩니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장애인 학대를 발견했다면 즉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1644-8295 1644-8295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